시장을 보시면 S&P 다우 나스닥 지금 현재 시간이 00시 45분 큰 움직임이 없어요. 뭐 시가 부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1.86%가 급락을 했다가 거기서 또 한 1% 정도 반등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관에서 중국의 투자,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에 대한 그 투자들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조치, 그런 루머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한 1.8%까지 시장 급락했던 원인이고, 또 그 와중에 이거는 백악관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0.8% 정도로 끝났죠. 그리고 금일 국내 같은 경우는 코스피 초반에는 좀 안 좋았다가 계속 오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0.64% 상승하고 끝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게 1.5% 정도까지 급락했다가 거기서 일정 부분 되돌림이 있었긴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도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 1,0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 그로 인해 가지고 0.82% 정도가 빠졌는데, 이 시장을 보시면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죠. 연기금이 900억이 넘는 금액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환율 같은 경우는 1200원 부근에서 계속 지지저항 공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계속 유심히 좀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테마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 테마가, 백광 소재 같은 경우가 이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6월 달에 한번 돼지열병 테마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6,000원까지 따블을 주고 거기서 쭉 흘러내리다가 백광 소재 기준으로 8,000원까지 갔는데, 이번 올라오면은 그냥 계속 두들겨 맞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냐면 정부에서 지금 보건 대책을 계속 발표를 하고 열병 확산을 총력 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최악을 지난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 더 늘어난 12곳, 15곳, 20곳, 30곳 이렇게 늘어난다면 모를까, 일정 부분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는 10월, 11월로 가면은 날 추워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때려 맞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봐요. 열병 테마가 일정 부분 가라앉으면서 여기서 닭고기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가라앉으면은 이제 테마가 주고 펀더멘탈에 기반한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금일 파트론이 굉장히 펀더멘탈 대비해서 강한 종목이다라고 하면 파트론이 괜찮았다라고 보고, 제가 금일 매수한 종목은 말씀드리면은 시그네틱스라고 해서 주가 베팅으로 들어갔거든요. 보시면은 뭐 시그네틱스나 어보 반도체 이러한 부분들이 돼지열병이 죽으면서 이런 종목들에게 이제 매기가 쏠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삼성전자는 거의 5만원 수준까지 올라간 49,000원대까지 올라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일부분 매기가 쏠린다라고 하면 뭐 SFA 반도체라든지, 시그네틱스는 이게 차트상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차트로 보면은 이게 더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1,000원 라운드 피겨 매매 종가 베팅을 했죠. 이 부분은 명일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저는 보는데, 글쎄요, 뭐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 내지는 아니면은 계속 시간을 끌면서 지리한 공방을 벌일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이 피라미딩 전략이라는 부분들은 트레이더 제시 리머모, 이분은 주로 뭐 공매도와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엄청난 수익을 냈지만은 마지막에는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한 분이세요. 네, 이분은 뭐 승부사였죠. 엄청난,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좋아하는 승부사 중에 한 분이었는데, 피라미딩을 굉장히 잘하는데 실패가 엄청난 손실로 들어간 부분들, 그러니까 레버리지라는 부분들을 조금, 그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레버리지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 더 큰 수익은 목적을 몇 번에 무너져 가지고 나중에는 전 자산을 잃고 이제 권총 자살로 마무리를 한 분이죠. 근데 피라미딩 전략에 있어서는 가장 완벽한 전략을 추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시 모모도 파생해서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식은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정 부분 레버리지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만 있다. 레버리지라는 거는 금액적, 주식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내가 시장 상황에서 시장이 안 좋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뭐 1억을 하시던 분이 1,000만 원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맞게 금액적인 부분들을 가고 이게 내가 완벽하게 오늘은 이길 수 있는 승부다라고 했을 때는 뭐 1억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더 써가지고 4억, 5억, 10억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승리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시 리버모어의 전략은 완벽했는 분의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종목 선택에 있어서 파생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손절이, 그러니까 너무 큰 금액을 들어가서 그게 자신이 생각했던 부분들과 맞지 않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손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워낙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손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지 않은 부분들이었다. 전략적으로 피라미딩은 완벽했는데 레버리지랑 손절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뭐 라운드 피겨라는 부분들 전략적으로는 완벽하다라고 봐요.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가 1,000원에 뭐 150만 원 들어갔다. 근데 만약에 내일 좀 개파락을 한다? 아니면은 여기서 일정 부분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1,000원 이내에서 뭐 1% 이내에서 흐름이 들어가는 부분들 300 정도에서 거기서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1% 플러스 1% 내에서 300 정도 그래가지고 한 600에서 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앉아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피라미딩 전략으로 해서 금액을 뭐 팍팍 늘려나가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종목 선택에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었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료가 있는 종목이었나.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탄핵 이슈가 지금 나온 부분부터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반등을 주다가 거기서 이제 때려 맞는 부분들이 나온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는 부분들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좀 큰 이슈예요. 미국장이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나타날 때 뭔가 가장 강력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저는 트럼프의 탄핵으로 봤었거든요. 탄핵의 이슈는 강력한 폭발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일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 급상승 검색어를 보는데 홍정욱 씨가 1위에 나와 있고 뭐 쭉 나와 있는데, 홍정욱 전 헤럴드 경제 회장의 딸이 마약 밀수 적발이 되었다. 남경필 씨도 대통령 후보에서 거기서 접었죠. 홍정욱 씨도 이게 정치에 다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파 쪽에서 이 홍정욱 씨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국회의원 내지는 대통령 후보로까지 지목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제 거의 손절, 우파들은 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손절이 빨라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손절을 한 부분으로 정치에 들어오기가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조금 홍정욱 씨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국내 이슈, 가장 큰 이슈는 이거고, 종목 중에서는 이제 대선 테마주들이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겠죠. 이 시간에 340만 주가 걸려 있네요. KNN이,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프리미엄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펀더멘탈로 따지면은 800원대에서 1,000원 정도까지 움직였는데, 요 수준에서 이 1,500원, 1,600원까지 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대선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회청기계가 금일 많이 가긴 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홍정욱 씨가 사라지고, 또 조국 씨 같은 경우도 와이프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좀 가라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냥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슈가 다 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봐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주식을 하면서 정치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시장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눈을 잃을 수 있어요. 권력 실세,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씨를 전적으로 믿고 있는 청와대. 이 조국이라는 인물은 민정수석을 하면서 원래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새로운 대통령이 집권하면 그 전 정부, 특히 전 정부를 적폐로 규정했다라고 했을 때 쳐내리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때 이제 민정수석이 하는 역할들, 검찰을 장악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민정수석 역할을 하면서 청와대를 장악하고 전 정부를 쳐내는 조직을 장악한 분이 바로 조국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파 쪽에서는 조국을 굉장히 싫어하죠. 이 딸의 비리가 있다, 아들의 비리가 있다, 입학 비리가 존재한다, 코링크를 통해서 했던 투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정의롭지 못한 나라다. 저도 그렇게 봐요. 저도 조국 씨의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고 실세 이어야 되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죠. 이러한 부분들과 별개로 대통령의 복심이에요. 대통령이 이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 청와대 자체를 장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면서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지금 검찰의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검찰의 개혁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두 가지죠. 첫 번째, 공수처를 설치하는 부분. 두 번째, 수사권을 경찰에 인양하는 부분.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조국 장관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로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정권 이제 중반을 넘어섰죠. 문재인 정부의 많은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정권이 우파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아마도 가장 강력한 보복성 청산 작업이 시작될 수 있다. 정치적 보복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정치적 보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검찰 조직의 장악이고, 검찰 조직을 장악하지 않으면 분명히 노무현 정권 끝나고 나서의 그러한 부분보다도 더 강력하게 탈탈 털릴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노이로제죠. 검찰 조직을 강력하게 장악하기 위한 부분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국을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권력의 실세이고, 권력이 가장 정점을 향할 때가 2년차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놓고서 윤석열 씨한테 금일 이야기한 부분들, 검찰총장 너 옷 벗을 각오로 건드리지 마라, 이러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이야기한 부분이고, 본인이 대놓고 그렇게는 얘기는 못하지만 본인의 마음을 전했다라고 보면 돼요. 대통령의 마음이 검찰총장에게 전해진 부분들이다. 너 조국을 건드리면 반드시 내가 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검찰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각적으로 봐야죠. 지금 코링크 같은 경우, 부인 같은 경우는 거의 공범으로 지금 처리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이 정경심 씨가 실질적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덮어둘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는 이걸 깊게 파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봐요. 정권 3년차 넘어가고 4년차 정도 됐을 때 레임덕이 급속하게 오를 수 있다. 레임덕이 온다라는 건 총선에서 우파 연합이 합쳐져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레임덕이라는 부분들은 총선이 지나고 거기서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 급격하게 레임덕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은 조국 씨를 버리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의 크나큰 실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레임덕으로 향하는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래도 조국 씨를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민정수석하면서 권력을 장악했던 1등 공신이 조국 씨였고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 장악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사람으로 조국 씨를 임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끝까지 간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끝까지 가는 부분들이 독이 돼서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청와대의 빗으로 날라오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성공 투자하십시오.